3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얼어붙은 어둠 속으로 폭격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마침내 불이 꺼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전개로 에너지 전쟁이 국경을 넘어 부유한 벨그라드 지역이 영하 10도의 날씨에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배신입니다. 현지 주지사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도시가 보복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푸틴은 이 발언에 분노하며 주지사를 러시아의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마침내 본토에 닥친 잔혹한 현실입니다. 먼저 버그라드에서 불이 꺼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보시죠. 사람들로 하지 마세요. 전쟁 전에는 버그라드가 러시아의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강력한 산업 기반과 매우 생산적인 농업 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전략적인 교통 및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임금 일자리, 좋은 인프라, 그리고 모스크바 외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더 나은 경제적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 전에는 벨그라드가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벨그라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푸틴이 키우를 폭격할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보복하고 그 결과 벨그라드가 타격을 입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으로 벨그라드의 기반시설, 발전소, 난방시설, 에너지 시스템을 공격해왔습니다. 이 지역 수백만 명이 전기와 난방 없이 지냅니다. 한겨울에 기온이 섭씨 영하 10도, 화씨로는 약 10도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매일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린 신경도 안 써요. 어호. 어떤 아파트에서는 건물을 데워야 하는 라디에이터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파이프 안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있고 지역 블로거들은 모든 게 끔찍하고 살 수 없다고 영상까지 올리고 있어요.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됐어요. 결국 저는 저 자신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저를 위해 선물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샀어요. 왠지 좀 쌀쌀해서 강력한 히터를 샀어요. 아니면 왠지 더 추울 것 같아서요. 벨고로드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드릴게요. 최근 미사일 위협 때문에 3일째 온수도 없고 난방도 없어요. 사실 가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이번 주 내내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거예요. 어제 일부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음식들을 요리했지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에요. 뭘 찍어야 할지 몰라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미사일 위협이 발표돼서 밖에 나가 최대한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건물 입구까지 오게 됐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공식적으로 원격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도 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벨고로드에서 찍은 제 영상이나 브이로그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황이 너무 끔찍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곧 다시 연락하길 바랄게요. 러시아인들도 마침내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 4년 동안 겪어온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모스크바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후에요. 우리 난방 및 전력 엔지니어들이 최근에 발생한 공공시설 파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벨고로드에 있는 중앙 난방에 연결된 주택들이 난방 시즌이 끝날 때까지 온수를 공급받지 못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난방 시즌이 끝날 때까지요. 게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버그라드를 선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키우 등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한 후 보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의 공격이 자기 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대국민 연설에서 주지사는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제공된 방공 시스템만으로는 이 지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지사의 발언에 일부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크렘린 스너프박스는 그를 더 나쁜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버그라드 주지사는 현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더 많은 방공망을 원하며 이후 우크라이나 폭격을 원한다고 합니다. 주지사는 새로운 에너지 문제와 버그라드 주민의 부분 대피를 발표하기 전에 이 발언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모스크바 버그라드의 방공망 강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버그라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적 영토가 너무 가까워서 분노한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방공망을 준 뒤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버리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우나 다른 적 도시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보복을 당합니다. 그들은 버그라드 시민들을 지킬 수 없으니 누구도 폭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발언 때문에 러시아 선정아는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불쾌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역의 냄새가 나며 주지사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주지사는 친우크라이나나 나토를 좋아하는 주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는 주지사가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크렘린, 즉 푸틴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푸틴에게 신세를 졌음에도 그는 크렘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벨고로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전기도 끊긴 채 크렘린이 그를 보호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배신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라디에이터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러시아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주지사가 공식 성명에서 대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요일에 한 공식 발언에서 전력과 난방 공급 상태를 매우 어렵고 위급하며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역의 상황이 거의 재앙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푸틴이 시작한 전쟁으로 러시아 도시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고 관리들은 국민들에게 도망치라 합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이를 2차 세계대전 나치 침공과 비슷하게 느낍니다. 가족들은 강제로 대피하고 도시는 폭격당하며 민간인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국 침략자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이 내린 결정의 결과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벨그라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해지고 에너지 전쟁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가 벨그라드 발전소를 공격하는 동시에 브라이언의 에너지 시설도 타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지역 여러 구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에너지 전쟁이 소치까지 번졌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주요 관광 도시이며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흑해 휴양지입니다. 바로 이곳에 푸틴이 흑해 해안에 10억 달러짜리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도시는 어젯밤 약 3시간 동안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난방 공장이 공격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이제 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 재벌들과 엘리트, 고위 관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 선전 매체는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아닌 항복을 원합니다. 러시아 텔레비전 영상을 들어보세요. 저 남자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평화 공식이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공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소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스럽고 멋진 땅, 한때 우크라이나라고 불렸던 곳의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평화 공식입니다.